네, 큰 그림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면 주제 세계를 통해서 또 종목들 하나하나 진단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박우신 파트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보고 계셨죠? 예, 뭐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미국 대선 수혜 업종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이쪽이 오르고 오늘은 저쪽이 오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부터 체크를 해보면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도 강한 선전을 보이면서 예. 바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바로 반등을 준단 말이죠. 예.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대응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이미 신재생은 엑시트를 하셨어야 돼요. 예. 일단 뭐 두 가지인데 바이든이 원래 예상대로 되더라도 사실은 반응 정도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예상 외로 이제 트럼프가 선전했을 때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굳이 그 리스크를 안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일단은 전일 국내 증시가 열리고 있을 때는 트럼프가 사실은 생각보다도 되게 표심이 강했어요. 트럼프 네. 쪽에. 그래서 다들 모든 언론에서 여기 방송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다 트럼프가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어제 장중에? 일단 시장은 트럼프 쪽으로 베팅을 네. 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자고 일어나니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일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정 금일 시장에서 바로 만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일과 금일 시장을 어떻게 보게 되면 상계가 되잖아요. 사실 어제 빠진 만큼 지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틀 전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주가 네. 자체는. 그래서 한 차례 일단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도 한번 팔고 저는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팔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현재 나와는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만히 있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번 주말까지는 좀 지나봐야 정확한 윤곽가 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차례 한번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등락이 크게 변동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잦아지고 나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한서홈데코라든지 캐시 코트레과 같은 종목이 있을 예. 것이고요. 대표적인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까지 있는데 이 섹터들 다 한 번은 팔고 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제가 사실 전기차와 5G는 노란색으로 예. 한 것이 살짝 그 경계에는 애매한 종목군이거든요. 완전 뭐 바이든의 수혜고 완전 트럼프의 수혜라고 보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 쪽이에요. 근데 어제 보면은 바이든이 주춤할 때 전기차는 빠지진 않고 좀 주춤했고 5G는 어제 트럼프 우세에 올랐다가 오늘 이제 또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섹터들을 봤을 때는 같이 이쪽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사실 전기차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전기차랑 5G를 약간 같이 놓고 많이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섹터기도 하고요. 네. 제가 가장 같이 놓고 보는 이유는 성장의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나 이제 5G나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성장에 대한 속도 요것만 차이가 있지 방향이 너무 명확한 섹터라서 네. 두 섹터는 제가 좀 같이 놓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제 바이든 쪽에 전기차를 놓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트럼프 쪽 때문에 사실은 지금 5G가 전일 좀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전일 강세를 보인 만큼 금일 또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근데 5G는 4분기 들어서 많이 슬로우해진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분기를 보는 투자라면 5G는 슬슬 담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과 상관없이. 그렇죠. 네. 근데 뭐 급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11월 초를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러한 시점이니까 5G는 내년 1, 4분기를 겨냥해서 매매는 해봄직하다. 그리고 들고 가는 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아직 한두 달 남았으니까 좀 여유롭게 굳이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결국은 방향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또 대표적인 산업이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9월 달에 있었던 이후에 한번 또 조정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칭해서 이제 감안한다면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역시나 이제 내년 1, 4분기 어떤 이제 시장이 한번 레벨업이 될 때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기 때문에 네. 전기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는 전기차랑 같이 볼까요? 아니면 다른 저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볼까요? 수소는 풍력 태양광하고 같이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소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탄소 배출권까지 이러한 쪽은 통칭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디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통칭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면 CS 베어링, 삼강 M&T, 동국 S&C 풍력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솔루션, OCI, 태양광 쪽에서도 올라서고 탄소 배출권도 지금 일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바이든이 우세든 뭐든 일단은 한번 팔고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점쳐보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전기차와 5G는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의 색채가 좀 강하다라고 했지만 5G는 이 대선과 상관없이 보자고 말씀을 주셨고 네. 네이버와 카카오, IT 소부장이 사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우세일 때 치고 올라왔던 섹터였거든요. 예. 이쪽도 트럼프의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강했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우세 쪽으로 변하다 보니까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빅테크 기업들이 강했는가?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전 인수격 해석인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끼워 맞추는 경향도 없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제 상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반독점 규제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한번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이제 그 정규직으로 고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이나 이러한 이슈에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I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굳이 트럼프주로 분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좀 튀고 올라온 게 있어서 네. 이제 분류는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대선과 상관없이 보자는 거네요? 예, 대선과 상관없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트럼프 관련주라고 우리가 지금 대선 전에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섹터가 딱히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5G IT가 남북경협주, 히토리와 오히려 대구 이제 관련주. 모멘텀 측면에서 남북경협주나 히토류 관련주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왔지 5G나 IT를 우리가 명백하게 얘네들은 트럼프 관련주다라고 매매를 하고 있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G나 IT는 저 트럼프 저 빨간색에서 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일단 튀었던 종목군 중심으로 예. 넣어보기는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네이버 카카오도 뺄까요? 예,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사실은 굳이 저게 왜 트럼프 관련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 생각에는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튈 때 예. 그때 이제 네이버 카카오 언택트 대장들이 같이 이제 묶여서 올랐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이제 타이틀로 오르긴 했는데 완전 또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나 5G나 IT 특히나 이제 IT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 4분기에 가장 선두권에도 나갈 수 있는 섹터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IT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BT가 이제 주도가 돼서 가야 사실 우리 지수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내년 1분기에 신고가를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이라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IT나 BT를 일단은 최선호 섹터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기회로 삼아 보고 전기차, 5G, IT, BT 쪽을 누가 되든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 하지만 이 안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건 IT? 예, 일단 1순위로는 IT고요. 2순위가 BT. 예. 종목도 있을까요? 종목이요? 뭐 있는데 뭐 금일 준비를 해오기도 했네요. 근데 IT는 아닙니다. 예. 그럼 BT에서 종목 준비를 해오긴 픽으로 했네요. 확인을 예.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아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예. 미국 대선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나치고 있는 뉴스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딱 신규 상장주는 원래 우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을 때 예. 수급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급 부담에서 자유로운 신규 상장주가 갔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은 그 부담을 덜었는데도 강한 거예요. 예, 예. 이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종의 뭐 사실은 모든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측면에서 지금 신규 상장주는 저도 사실 최근에 매매를 좀 했었지만 일단 트렌드가 시장의 어려운 국면에서 형성이 이미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트렌드가 좀 과열되어 있는 구간까지도 이제 진입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뭐 이번에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가 이제 선두권에서 치고 갔는데 네. 사실 금일 이제 박셀바이오가 과열 때문에 하루 정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정지까지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과열권에 진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후속 주작격으로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앞타머 사이언스라든지 내지는 맞아요. 더 예전에 이제 상장을 했었던 바이오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상장을 빨리 한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는 경향들이 네. 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바이오 기업이 아니지만 뭐 센코라든지 오늘 상한가요?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신규 상장을 했던 바이오 기업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가장 처음에는 이오플로어가 먼저 출발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이제 일종의 테마 성격으로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캘핑이나 가능하신 전문적인 트레이더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네. 영역 같습니다. 예. 지금 이오플로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앞타머 사이언스 4총사가 좀 강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오늘 센코, 바이브 컴퍼니가 상한가, 오늘 위드텍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들이 네. 그 급락이 또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가 반복하잖아요. 그 급락이 나왔을 때 시세가 끝났나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나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일단 기술적으로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몇 가지 신규 상장주가 오히려 쉬울 수는 있어요. 뭐냐면 변동성은 좀 심하지만 공모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네. 애들은 이제 실적보다는 그 기술성 이제 심사를 받아서 넘어온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보면 6개월 동안 또 공모가의 90%는 또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가와 공모가의 90% 정도에 되는 가격 그리고 첫날 내지는 상장하고 한 2, 3일 동안 형성됐던 고가와 저가 이 수준만 딱 그 선 딱딱 지켜지면. 그어놓으시고 그런 수준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를 예로 들어주세요. 이게 관심주였습니다. 앞타버는 공모가 25,000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6개월 동안 그 공모하신 분들한테는 공모가의 90%까지는 보장이 되는 발행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보니까 주요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25,000원, 네. 22,500원 그리고 첫날 기록했던 저점과 고점이 32,500원이었죠. 네. 그리고 저점이 첫날 기록했던 가격대가 27,6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가격대에서의 움직임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번 진짜 실제 움직임을 보시면 전일은 이제 한번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전일의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전일 그때 고가가 급락 나올 때 무서우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 더 볼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 고가가 27,500원이었어요. 자, 이 종목의 첫날 저가가 27,6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일단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고요. 25,000원이 사실 깨지고 끝났는데 금일 25,000원을 다시 올라탈 때는 또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적인 부분을 잘 설정을 해서 신규 상장주들은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셔서 조금 변동성에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빅히트도 반등이 나오고요. 또 예, 교촌 F&B도 청약 분위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체크까지 해봤고요. 자, 이제 아껴놨던 종목 한번 풀어볼까요? 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BNC라는 종목을 제 좀 테마 친구 아닌가요? 예, 제가 제 테마를 안 갖고 오고 BNC를 가지고 온 거는 네. 예, 뭐 조금은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그 소위 말하는 톡신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 테마를 원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조금은 다른 게 이제 제 테마하고 많이 비교는 됐었어요. 아무래도 에스테틱 업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더마필러부터 이제 출발을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필러나 톡신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최근 이제 횡보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신약 개발 쪽으로도 조금씩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 업체하고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미 또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스테틱 사업하고 신약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콜라보가 되고 있는 사실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톡신만 그러니까 에스테틱 사업뿐만 본다면 여전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 테마를 원픽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BNC라는 기업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요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본업인 이제 미용 성형이라든지 에스테틱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세종시에 공장을 완공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매출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 주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8월 달에 한번 시세가 났었고요. 네.
이 주봉상의 이 회색 라인 보이시죠? 네. 이 회색 라인 부근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쌍바닥까지 만들어내면서 딱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 그림으로 봐서는 일단은 전고점 슬라이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6,000원 정도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봉상에 좀 깨지면 안 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800원대. 이 종목은 사실은 4,000원대 이하로 가면은 손절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일단 3,800원대로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의 종목 픽 한국 BNC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